자,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땡땡땡 해놨잖아요. 이게 이제 그 폴란드로 간 거거든, 이게. 거기 보면 600mm짜리거든, 이거 관이. 400mm는요, 한쪽에 두 개씩 해서 전체가 4개가 달려야 돼요. 한 포드에 2개씩. 차량엔 4개. 근데 이게 차량에 2개밖에 없잖아. 저 600mm 관이라고. 600mm짜리라고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야, 그러면 KTSSM 600mm가 드디어 실었구나. 작년 12월에 그거 안흥에서 200km 쐈다는 게 그게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교통정리 끝났다는 얘기네. 앞으로 KTSSM2는 기존의 600mm에다가 GPS 방식을 국내용은 국내용 방식으로, 카스 방식 이런 걸로, 수출용은 미군용 GPS로 그렇게 해서 교통정리 된 거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국내에서 아마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드린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 공부하느라고 무지하게 헷갈리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굉장히 그 KTSSM 잘 빠진 물건이어서 이거 사거리 탄도 중량 이거 그냥 조절한다. 원래 모든 미사일은 사거리와 탄도 중량 사이에 맞바꾸기 관계가 있습니다. 트레이드 오프. 그러니까 사거리를 느리려면 탄도 중량을 좀 줄이면 되고, 탄도 중량을 느리려면 사거리를 좀 줄이면 되고, 이런 그 맞바꾸기 관계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딱 끼는 문제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발상을 딱 바꿔야죠. MTCR을 봐야 됩니다.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1987년에 출범했고요. 현재 37개국이고 한국도 가입돼 있죠.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500kg 탄두를 300km 이상 보내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말이에요. 1000kg짜리 탄두 250km 보내면 됩니까? 오케이죠. 이런 잔대가리가 나올 수 있잖아. 이런 거 갖다가 쉽게 개조할 수 있잖아요.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맞바꾸게 할 수 있잖아요. 1000km 탄두를 250km 보내는 거는 개조하게 되면 800km 탄두를 320km 보내는 걸로 말하자면, 그러면 500kg이 넘는 탄두를 300km 이상 보냈네. 그럼 이제 이걸 단속을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그 기준이란 뭐겠어요? 사거리와 탄두 중량 사이에 맞바꾸기 관계에 대한 원리를 파악하고 있어야 MTCR이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MTCR의 주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이 미사일의 KTSSM의 탄두 중량을 줄이면 사거리가 얼마씩 늘어가나, 혹은 이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늘리면 사거리가 얼마씩 줄어가나. 즉, 사거리와 탄두 중량 사이의 맞바꾸기 관계를 이 미사일에 대해서 찾아내서 그걸 추정을 해서 이 미사일은 MTCR 대상이야 아니야를 판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참고로 드론 및 드론 엔진에도 이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크라가 MTCR에 가입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대형 드론을 위한 엔진을 터키에 막 수출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 키젤렐마. 예. 이제 우크라이나가 서방 쪽으로 이제 줄을 서게 되면 확실히 그 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을 좀 찾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역시 미 국방부 기밀 해제 논문이 있습니다. 이게 사례죠. 이런 논문이 한둘이겠어요. 1995년, 그러니까 MTCR이 출범 8년 후에 기밀이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날짜가 박혀 있고요. 그 다음에 approved for public release, 그러니까 비밀 해제 일반 공개 가능, 그런 도장이 찍혀 있죠. 예. 그럼 여기서 도대체 무슨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예.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 지루하시면 그냥 뒤로 가세요. 이거 뭐 인생에 도움 안 됩니다. 세로축에 사거리를 놓고요, 가로축에 탄두 중량을 두면 사거리와 탄두 중량은 맞바꾸기 관계에 있으며 이 0점, 그러니까 가운데 그 원점을 향해서 배가 부른 곡선을 이룬다. 그 다음에 미사일마다 처음에 개발할 때 딱 이건 사거리 얼마에 탄두 중량 얼마라는 그 최초 개발 컨셉이 있다. 오리지널 컨셉이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군 아크타킴스의 오리지널 컨셉은 128km, 80마일 거리에서 560kg 보내겠다. 그게 오리지널 컨셉이었어요. 한국군 KTSSM의 오리지널 컨셉은 공식적으로는 200km 사거리에서 500kg, 공식적으로는 180km 사거리에서 500kg인데 제가 보기엔 한 230km 사거리에서 500kg 될 겁니다. 그걸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요령을 발휘해서 뭐
뭐 각도를 낮춘다든지 발사 각도를 낮춘다든지 기타 등 요령 발휘해서 180km에서 500km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200km 아니 230km에서 500kg 정도 가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 프리즘의 오리지널 컨셉은 500km 사거리에서 91kg의 물건을 보내는 겁니다. 탄두를. 예. 그런데 이제 오리지널 컨셉에서 탄두 무게를 줄여갈 때는 사거리 중부는 무게 줄일수록 점점 커져요. 이게. 왜 그러면 탄두 무게 줄인 만큼 탄약을 자꾸 채우니까. 곡선이 가팔라지고요. 탄두 무게가 늘어갈 때는 사거리 감소분 그 감소 레이트가 일정해요. 좀. 기울기가. 곡선이 눕죠. 기울기가 일정하면서. 예. 이쪽으로 그러니까 탄두 무게가 줄어들어가면 확 사거리가 이렇게 급증하는 경향이 있고요.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예. 또 그다음에 기술이 발전할수록 공격학 디자인, 그다음에 그 미사일의 껍질, 이게 요새는 굉장히 가벼운 걸 쓰잖아요. 예. 그 안쪽 껍질은 요새 거의 아마 그거죠. 폴리머 쓸걸요. 예. 그러니까 그 무슨 탄소 섬유 같은 거. 그다음에 장치 무게. 옛날에는 장치 무게 무지하게 무거웠는데 이제 장치 무게도 이제 전자제품 이런 게 다 작아지니까 가벼워지고. 그다음에 로켓 추진. 이건 뭐냐면 연료의 에너지 밀도죠. 우리가 마치 3원계 그 배터리가 인산철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듯이 로켓의 연료도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 많이 가죠. 그래서 이렇게 기술이 발전할수록 무슨 현상이 있냐. 오리지널 좌표에서 오리지널 컨셉에서 탄두 중량을 조금만 줄여도 사거리 증가율이 높아져요. 이렇게 되면. 또 오리지널 좌표에서 탄두 중량을 꽤 증가시켜도 사거리 감소폭이 많이 그렇게 안 늘어요. 많이 감소를 안 해요. 이게 좋은 기술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그래프로 나타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청색 진한 게 중형 탄두 구식 기술이에요. 이게 아타킴스가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연두색이 중형 탄두 최신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프리즘 미국 경량탄두 최신 기술, 경량탄두 첨단 기술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이건 개념적인 거고요. 실제로 이제 잠깐 살펴보자고요. 여기서 잠시 이거 살펴보기 전에 제가 이제 거듭거듭 말하던 이제 미국 용어로 미드레인지 케이퍼빌리티, 중거리 타격 능력, 중타능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한번 가만히 봐봐요. MTCR을 의식을 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 한결같이 500kg 미만입니다. 일단 MTCR은 500kg 미만이 500km 이상이 300km 가는 300km 이상 가는 거니까 일단 탄두를 500km 미만으로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일단은 타우루스 481kg입니다. 사거리는 500km가 넘는데 탄두 중량을 더 늘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여러 가지 아주 좋은 기술이 많이 들어있죠. 미국 제즘 450kg입니다. 탄두 중량. 제즘은 대개 두 모델인데요. 제즘은 하나는 오리지널 제즘은 370kg밖에 못 가고요. 예. 제즘 ER이 926kg예요. 이게 이제 중량도 좀 무거워집니다. 이게 국내용인데 이거 요번에 미국이 일본에 파는 게 제즘 ER을 파는지 제즘을 파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마 일본에 제즘 ER을 판다면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스톰 섀도우. 이거 탄두 중량 450kg죠. 이 프랑스 애들은 이걸 가지고 똑같은 물건을 스캘프라고 이름을 바꿔서 불러요. 예. 이렇게 또 토마호크도 보면 토마호크는 이제 잠수함 발사, 함정 발사, 지상 발사가 다 가능한데 탄두는 역시 450kg입니다. 토마호크 중에 멀리 가는 건 2000kg도 가죠. 예. 자,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제 그려놓은 표가 이겁니다. 마음대로 그렸다고 뭐 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제가 출발점은 딱 4가지 포인트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약간 푸른 청색 계열, 이게 아타킴스인데 아타킴스에 대해서는 삼각형 2개. 왼쪽에 있는 삼각형은 탄두 중량, 탄두 중량 230kg에서 300kg 가는 그 모델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탄두 중량 560kg에서 125
560kg에서 128km 가는 그 모델입니다. 파생 모델입니다. 원래 만들어지긴 560kg의 탄두를 가지고 128km, 즉 다시 말하자면 80마일을 가는 그거를 80마일이죠. 126km인가 128km, 80마일 가는 걸 그걸 만들었어요. 원래 만들 때는. 자, 그럼 이제 제가 아까 그거에서 더 줄여가면은 얘가 좀 기울기가 그러니까 탄두 중량을 줄여가면 사거리의 기울기가 좀 가팔라진다. 사거리 확장 기울기가. 그래서 이 옅은 청색 보면은 왼쪽 포인트를 지나서 선이 가팔라지게 그린 거예요. 뭐 대충 큰 오류 없다고 봅니다. 두 개는 연결해서 직선으로 쭉 그려놓고 두 포인트를 하니까. 그래서 이걸 먼저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KTSSM. KTSSM은 이 선 바깥에 위에 있는 거예요. 보면 그게 짙은 청색이에요. 알려진 포인트는 삼각형 아래로 되게 딱 짚어놓은 거. 저게 뭐냐면, 탄두 중량 500kg로 200km를 가는 그 포인트예요. 보면은 아타킴스보다 한 단계 떠 있잖아요. 그래 놓고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아타킴스랑 평행이동을 시킨 거예요. 아타킴스를 평행이동 시키는데 이 아타킴스에서 얘가 기술이 한 세대 앞이니까 그냥 평행이동 시킨 게 아니라 아타킴스에서 늘어난 거,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급해진 거, 왼쪽 구간을 좀 확장해서 평행이동 시켰어요. 그렇게 저렇게 나오죠. PRSM은 하나 딱 알려진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냐면 91kg 중량에서 500kg 가는 게 알려져 있어요. 저기 오렌지 색깔 삼각형입니다. 그런데 또 알려져 있는 게 뭐냐면 얘를 뭐 기타 등등해서 1000km 이상도 보낼 수 있다. 뭐 램젯라거나 기타 등등해서 램젯에서 가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는 그래도 최신 기술이니까. 그리고 얘는 워낙이 그 항력, 그러니까 공기가 뒤에서 잡아 끄는 힘, 항력을 작게 받으려고 이걸 줄여놨기 때문에 아주 근사하게, 그래 너 근사하게 한번 그림 그려봐 해서 제 마음대로 저렇게 딱 왼쪽으로 가면 기울기 높아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기울기 작아지고, 즉 다시 말하자면 왼쪽 가게 되면 탄두 중량을 덜 줄여도 계속해서 사거리는 계속 올라가게 만들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탄두 중량을 느려도 사거리가 많이 줄지 않게 만들고, 그래서 한번 또 첨단 기술이라며 해서 저렇게 멋있게 한번 그려줘 본 거예요. 사실은 저건 굉장히 위험한 추정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KTSSM 추정은 저건 맞을 거다. 왜 그러냐면 저거는 아타킴스 그래프의 바탕을 둬서 추정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해서 우리 KTSSM 그래프를 추정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짐작을 해보면 탄두무게 250kg 정도로 줄이면 500kg 가겠네. 탄두무게 뭐 370kg, 400kg로 줄이면 300kg 가겠구나. 이거 살벌한 놈일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화 관계자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얼뜻 보니까 아타킴스는 옛날 기술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KTSSM은 신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물건이에요. 거기다 값이 싸잖아요. 한 60만 달러, 8억 정도밖에 안 하니까. 예. 뭐 요새는 좀 올랐을 수 있죠. 8억 5천만 원, 9억. 예. 그리고 이제 그 카스 위성이 떴기 때문에 이제 국내도 상용 GPS 가지고 이동형이 될 수 있고, 그게 잘 안 된다. 그럼 미군 GPS 어차피 수출용에 쓰는데 국내도 쓸게요. 예, 그러고서 지금 미국이 입장이 좋아졌으니까 옛날과 달리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아마 국방부 쪽에서 결정해서 할 일이겠죠. 제가 뭐 이렇게 그런 것까지 뭐 어떻게 뭐가 좋다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자, 그럼 이거 보면서 이제 우리 무슨 생각이 드냐? 아시다시피 이제 그 한반도는 미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북한으로부터 중국은 이제 미국은 처음에 생각도 안 했고, 북한으로부터 또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밖에 나가서 사고 치지 못하게,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 한국이 사고 치지 못하게 울타리에 가두고, 그러니까 보호 울타리예요. 보호도 하고 한국이 튀어오르지 못하게 울타리에도 가두고, 이 두 가지 얼굴을 다 가지고 한국을 주물럭거려 왔죠.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불안하거든.
실존적 위기의식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괴물이 노림수는 뭐냐? 이게 KTSSM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건데 그 철학이. 중국에 대해서는 치명적 공멸 독침으로 완성되겠다 이거지. 중국 너희 그래 우리 파괴할 수 있어. 근데 너희 절대로 온전치 않아. 그걸로 완성이 되는 거고. 일본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적대심은 저는 없는데 뭐 그래도 치명적 비대칭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를 좀 많이 의식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일본이. 그래서 일본인의 그 사고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 일본인이랑 무슨 싸움이 붙는다는 게 아니라 일본인을 자극하고 사고방식을 바꾸려면 우리 힘이 좀 좋아져야 된다. 근데 힘을 좋아지는데 우리가 뭐 일본처럼 엄청난 그런 규모가 못 되기 때문에 우리 규모가 일본의 한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절반도 안 되잖아요. 소득 수준은 비슷하게 갈 수 있는데 일단 인구 규모 자체가 그렇게 비대칭 무기 우리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이 아마 미국이 일본한테 탄도미사일 개발 못하게 할 겁니다. 따라서 자탄 내장 탄도미사일도 개발 못하죠. 근데 자탄 내장 탄도미사일이 개발되는 순간 이 일대의 함정은 전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건드릴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뭐 토마호크를 사고 뭐 제즘을 사고 제즘 이하를 사고 그건 오케이지만 일본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탄두가 뭐 450km 사거리가 1000, 1500, 뭐 2000 이런 뭐 사거리가 1000km짜리 공중발사 중탄은 그러니까 제즘 이하 같은 거 이거 못해요. 못 개발하게 할 거라고요. 미국이 제즘 이하를 요번에 일본에 파는 제즘이 제즘인지 제즘 이하인지 모르겠는데 제즘이라고 나오는 거 보면 제즘 팔 거예요. 그냥 제즘 이하는 좀 너무 무서운 무기거든요. 우리 저거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철룡 나오면 저거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KF-21 같으면은 이제 모든 에이사 레이더는 일종의 전자전 기능을 그냥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향해서 레이더를 쏘고 있다. 이걸 감출 수 있는 기능. 내가 너를 공격하려고 레이더를 조준하고 있다. 이걸 감출 수 있는 기능. 그 기능들을 LPI 기능이라 그러는데 이 LPI 기능의 특징이 뭐냐면 F-35를 몰아본 군대는 F-35의 LPI 특성을 이해를 해요. F-15를 몰아보면 F-15의 LPI 특성을 알아. F-16을 몰아보면 F-16의 LPI 특성을 알아. 즉 다시 말하자면 한국군도 일본군의 F-35, F-15, F-16의 LPI, 에이서레이드의 LPI 특성을 다 알아요. 일본도 한국의 F-35, F-16, F-15의 LPI 특성 다 알아. 그건 둘 다 개찐도찐이야. 그런데 일본이 이해할 수 없는 LPI 기능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KF-21 같은 거.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조준을 하는데 일본은 자기가 조준되는지를 몰라. 이것 때문에 중국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특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종류의 기종인데 얘가 잠재적으로 F-15나 F-16을 씹어 먹을 수 있는 애인데 충분히. 얘가 한국이 자기들의 의지에 의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지능과 기능을 겹겹이 쌓아 올라간다. 중국으로서는 머리에서 쥐가 날 일입니다. 저게. 장기적으로 저는 서방 진영에서 미국 다음에 비핵 군사 강국 및 무기 수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아래 그래프를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그래프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한 6가지 미사일 관련 기술들이에요. 그 6가지 종류의 기술들을 제가 예시를 디파인 할 때 거기 100은 뭐냐면 미국이 도달해 있는 기술 수준을 한국에 적용시켰을 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어떤 기술 수준이 한국 적용된 한반도 쪽에 미국의 군사 기술이 적용된 거를 우리가 대충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미국은 그 위에 한꺼풀 더 있어요. 그 기술을 미국은 실시간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한 겹이 더 둘러져 있어요. 우린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 그 한 겹 더 들어오는데 어마무시한 돈과 투자 들어갑니다. 한반도와 그 주위 그러면 같은 기술을 적용을 해도 적용비가 싸져요. 세상 일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내가 우리 동네에서 통하는 물건을 만들어. 미국도 우리 동네에서 미국 물건을 갖고 왔어. 우리 동네 안에서는 이 물건이나 이 물건이나 기능이 비슷해. 그런데 내가 이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동네 갔어. 내 물건 갖고. 그럼 내 물건 작동 안 해. 미국 물건은 우리 동네에서 작동했듯이 딴 동네에서도 작동해. 그래서 미국 물건은 그런 우리로서는 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로서는 그렇죠. 필요도 없는 그런 종류의 보편적 적용을 위한 그 계층이 하나 더 존재하는 거예요. 한꺼풀 더 존재해요. 그래서 미국이 그 무기가 무서운 거죠. 예. 어디든지 다 적용되는 그런 무기를 만드니까. 그래서 미국 무기 기술을 그걸 다 따라잡겠다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그래 한국이나 한반도일 때 와서 적용해 봐. 그때 어떤 성능 나오는지 보자.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로켓 엔진, 제트 엔진 이런 분야 저는 한 75, 80 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 미사일하고 관계돼서 무슨 소리야? 야, KTSSM 우리 로켓 그냥 다 따라갔는데 왜 그래? 미국이 이상한 데가 있잖아요. 전혀 다른 종류의 로켓을 들고 나오는 수가 있다니까요. 아직 교과서에 존재하지 않는 로켓을. 그래서 이걸 우리가 75 정도만 얘기해 두는 게 맞다라고 봐요. 탐지는 이게 전자로 하는 거라 일단 대충 다 맞을 거고요. 비행 및 적중. 저것도 요번에 이제 LSAM 개발하는 거 보고 그것도 거의 다 따라갔죠. 예. 근데 현재까지 데이터 링크는 아직 우리 미사일을 데이터 링크로 유도하는 거 없죠. 그러니까 좀 빵이죠. 그래서 곡선이 안으로 확 0점으로 말려들죠. 장기 채공 드론 미사일 유도. 지금 장기 채공 드론, 즉 무아브를 지금 만들겠다고 했지 그게 공중에 떠서 그게 데이터 링크로 미사일 유도하는 상태가 아니니까 저것도 0점으로 말려 들어가죠. 장기 채공 드론만 할 거 있어? 한 대여섯 시간 날아가는 드론 그런 것도 좀 해야지. 미사일 유도 기능이 있어야지. 우리 그런 드론이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0점으로 말려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저 주황색 쪽이 지금 현재 상태예요. 그런데 저게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면 어떻게 되냐. 우리 데이터 링크 한 2, 3년 후면 돌아가잖아. 공중에서도. 그 다음에 우리 장기 채공 드론의 미사일 유도 저 돌아가잖아. 그 다음에 합동 전투 드론 CCA나 소모성 드론의 미사일 유도. 저거 우리 합동 전투 드론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곧. 저것도 돌아갈 거라고. 즉 다시 말해서 저 청색 넓어진 거, 지금 부족한 것이 다 차올라온 거. 저게 앞으로 한 일부는 2, 3년, 길면 3, 4년이면 다 차올라온단 말이에요. 자, 세상에 미국을 상대로 해서 저렇게 모든 측면을 자체 내부 기술로 채워넣을 수 있는 나라예요, 여기가. 그리고 지금 참 근사한 우리의 성취가 문재인 감사원이 사실은 유산시켜버린, 밟아서 죽여버린 KTSSM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괴물이 돼가지고 부활해서 유럽과 중동, 한국뿐 아니라 한반도뿐 아니라 거기를 뒤흔드는 그런 상태로 진입하는 것을 눈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